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이 가고 3월 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가맹 계약서와 관련하여 저희 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김동현 변호사님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전 1, 2월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교육을 통해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그리고 일정한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 중 가맹계약서는 단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서일 것입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는 바로 이 가맹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를 살펴보시면 먼저 표준가맹계약서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각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시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강자분들을 위한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프티콘 추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본 라이브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뱅터 사이트에 영상이 업로드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료하신 다음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 그 설문지에 수료증을 첨부하시고 또 교육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쿠폰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방법은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뱅터 로그인 후 알림 공간,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벤트 교육과정 수강 및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지식뱅터 사이트에 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제휴기간 강의를 클릭하시고 가맹점 사업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니 많은 이벤트 참여와 교육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 배울 표준가맹계약서란 어떠한 계약서인가요? 네. 표준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 법령 그리고 각 가맹사업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작된 가맹계약서 양식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에 가맹계약서 양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법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양식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서 사용을 좀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많은 그 가맹계약에서 활용되고 있는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굳이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을 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서 가맹사업법을 좀 준수를 해서 법을 위반할 여지를 좀 최소화하는 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해서 표준화해서 하나의 양식으로 좀 만들어 두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좀 보다 좀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맹사업법만 준수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법적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표준가맹계약서가 이제 가맹사업법령을 좀 준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업종별로 분쟁이 좀 자주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조항을 좀 명시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특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좀 불리했던 상관행들을 좀 보다 형평성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좀 조항에 반영시키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표준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좀 보호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매업자 B씨가 이제 가맹본부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미리 좀 상가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제 가맹본부 A가 한 달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별도 이유는 좀 말하지 않고 2달 이상 공사를 지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좀 상가 건물을 임차했던 B 씨가 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가맹계약 해지를 좀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좀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그 가맹계약서 상에 좀 표준 가맹계약서를 반영해서 영업 설비 기간 같은 걸 명시해 둔다면 뭐 오해 소지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뭐 이런 가맹본부에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보다 좀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학습지 교사 D 씨가 이제 2년간 매월 한 회씩 모집한 회원수의 110% 분량의 학습지를 가맹본부 C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10% 재고는 이제 학습지 교사 D씨가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때 학습지 단가가 건당 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맹본부 C가 갑자기 이제 학습지 내용을 좀 개편하고 영업 방침을 변경하겠다라는 이유로 학습지 공급 횟수를 한 회에서 이제 2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학습지 단가를 건당 1,500원에서 이제 2,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일방적으로 D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D씨는 이제 이에 당연히 응하지 않았고,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표준 가맹계약서를 좀 반영을 해서 가맹계약에 이제 원부재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면 그럴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넣어놨다면 이러한 분쟁을 조금 더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가맹점 사업자분들께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저도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해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확인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 가능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총 13종류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네. 기존에는 크게 그 4종류가 있었는데 각 업종별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자 좀 외식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교육 서비스는 세탁, 자동차 장비, 임의용, 교육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으로 도소매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같이 이렇게 좀 분화를 했고요. 편의점의 경우도 편의점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더라고요.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13종의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13개의 표준가맹계약서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각 업종별 좀 특징적인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표준가맹계약서에 좀 공통적으로 좀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먼저 표준가맹계약서의 구조를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총 13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중 편의점을 제외한 12종은 표와 같이 6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편의점은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의 경우에 다른 그 12종보다 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추후에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교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표준가맹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들, 가맹사업의 개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 영업활동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인님께서 그 체크리스트 교육을 좀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 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가맹계약서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내용과 가맹사업법 제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표준가맹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표준 가맹계약서를 좀 함께 보시면서, 가맹사업법의 그런 내용들이 표준 가맹계약서에 어떻게 좀 반영이 돼 있나 같이 살펴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가맹점 사업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은 또 뭐가 공통적으로 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계약서의 제1장의 그 총칙에서는 먼저 목적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계약이 어떠한 업종에 대한 가맹계약인지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면 치킨, 뭐 편의점이면 편의점, 사업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가맹계약서에서 이하에서 사용될 용어들과 그 용어들이 이제 어떠한 의미로 좀 통용이 되고 있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좀 명확히 정의해야만 좀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당사자 모두 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좀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외에도 마땅히 좀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추상적으로 좀 포함을 좀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은 사실은 가맹사업법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포를 설비하고 그리고 상품 용역 등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고 가맹점 사업자가 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보복 조치를 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도 가맹본부의 통일성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영업 기밀을 좀 누설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좀 각 업종별로 이런 준수사항은 조금씩 다르고 또 다 명시가 일일이 돼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 표준 가맹계약서의 준수사항은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인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는 저도 익숙한데요. 일전 체크리스트를 진행하며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공급 등을 중단하는 거래 거절, 특정인과만 거래를 하게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고,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가맹계약서 상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좀 직접 명시를 해서 좀 가맹계약서에 좀 이를 반영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맹사업법 상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서는 뭐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좀 명시를 해둠으로써 보다 좀 명확하고 확실하게 좀 미리 해두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맹점 개점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표준가맹계약서 상에는 이제 첫 번째 항목인 가맹점의 표시 조항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영업표지, 연포소재지, 영업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좀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지역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그 별첨 부분에 오른쪽이 좀 예시와 같이 지도 등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지역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뭐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계약의 시작일과 그리고 계약 기간을 명시를 해두고 있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약의 시작일과 계약 기간은 뭐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계약 갱신이나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남은 계약 기간을 계산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그 다양한 부분에서 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처럼 가맹계약 기간 중에 영업시간도 가맹계약서 내에 좀 명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 가게의 영업시간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군요.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영업시간이 단축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3회에 따른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좀 영업시간을 구속할 수는 없고 제2항에 따르면 이제 심야 영업시간 때 매출이 저조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지금 질병을 발병한 등 사정으로 인해 영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맹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가맹금일 텐데요.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도 같이 명시되어 있겠죠? 그럼요. 표준가맹계약서 상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최초로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 이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후에 지급하는 계속 가맹금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을 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좀 지급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같은 것들도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금 반환 조건도 좀 계약서 상에 좀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조건을 혹시 주인님 기억하실까요? 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 혹은 가맹계약 체결 후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했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22년 1월 1일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면 가맹점 사업자는 같은 연도 5월 1일까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기간 내인 4월 10일에 반환을 청구했다면 가맹본부는 5월 10일까지는 가맹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등 가맹점 사업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맹금 조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가맹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맹점 사업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 수수료를 좀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협의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가맹 점포의 설비 기간, 세부 내역 부담 비용 같은 것들을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맹계약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좀 이유 없이 지연되는 사례 1과 같은 피해를 방지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변호사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서 나온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 2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이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포 환경 개선의 요구 기준을 좀 명확히 할 것을 표준 가맹계약서에 넣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점포 환경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게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의 그 필요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을 좀 해소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점포 설비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점포 설비의 그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 등이 좀 타당한지 여부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세 번째 항목과 같이 점포 환경 개선을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 2, 제2항에 따른 내용이겠어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가맹사업법 제12조 2,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점포 환경 개선을 만약에 좀 진행을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의 20%, 만약 점포 확장이나 이전까지 좀 수반할 경우에는 40%를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이제 네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맹본부가 교부한 그 개점 승인에 필요한 모든 그 요건들을 구비를 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좀 하고 있는 내용도 표준 가맹계약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 가맹 사업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도 좀 받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항목과 같이 표준 가맹계약서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시기와 비용 주기 같은 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 가맹점 관리자로 좀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가맹점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좀 가맹점의 경영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점포에 방문하는 주기, 횟수 이런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방문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가맹점 사업자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항목과 같이 방문 점검과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을 좀 추가를 해뒀어요. 이에 따르면 방문 점검은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점 관리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랑 좀 동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방문 점검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 사업자가 방문 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도 넣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물품 공급에 대한 내용이군요.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가맹점 사업자분들께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맹본부로부터 상품 같은 것들을 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원부재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좀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사례의 그 학습지 교사 D씨와 같이 좀 피해를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 가맹 계약서는 원부재료 등의 이제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가격 산출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좀 협의해서 결정할 거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좀 두 번째 항목을 좀 보시면 가맹본부로부터 이제 공급받는 물품의 공급 차질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즉 가맹점 사업자가 물품을 좀 먼저 조달을 하고 영업을 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되는 조항까지도 표준 가맹계약서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중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2022년 7월 5일부터는 가맹사업법 제12조 6이 개정되어 광고 사전 동의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현재 지금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이미 가맹본부가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22년 7월 5일에 가맹사업법이 좀 개정이 되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좀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겠죠.
광고와 관련해서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광고의 세부 사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좀 명시가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맹계약서 상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광고 비용 부담 비율을 미리 좀 정해놓도록 하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좀 광고비와 관련된 분쟁을 좀 미리 좀 막을 수는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가맹점 시작이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가맹계약 해지나 연장 등과 관련된 내용도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종료 등과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는 이제 영업량도에 관한 사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먼저 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영업양도 시에 양수인과 가맹본부가 좀 신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양수인이 요청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걸로 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가맹금을 중복 수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또 어떠한 조항이 있을까요? 네. 그 두 번째 부분 보시면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좀 계약을 종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변경하면 당연히 가맹점의 인지도나 신뢰도나 이런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피해는 가맹점 사업자가 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좀 그렇게 해당 내용을 좀 넣고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세 번째 항목과 같이 1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처음에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좀 상이해서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좀 불측의 피해를 입으셨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내용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내용은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미리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일전 체크리스트 교육을 통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좀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12월 31일에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2022년도 기준 7월 5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맹본부가 함부로 거절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간 보장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10년이 넘는다면 이러한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표준가맹계약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후에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고지한 어떤 내부적인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웬만하면 가맹계약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경우 가맹본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와 그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보면은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 신청하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거나 혹은 가맹점 사업자가 뚜렷하게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가맹본부가 계약을 좀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면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2회 이상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12월 31일에 계약 해지를 가맹본부가 좀 하고 싶으면 최소 2022년 10월 30일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좀 거쳐야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내용이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표준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항목처럼 영업기간 중 동종영업 불가 조항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두 번째 조항도 흥미로운데요. 가맹본부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군요. 네. 이 또한 좀 가맹점 사업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와 같이 지연이자도 좀 명시를 좀 웬만하면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 계약과 관련해서 가맹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좀 지급을 좀 미루고 있는 경우 이럴 때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미리 좀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막으라는 뜻이겠죠. 예. 그 외에도 좀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좀 보시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인님 혹시 가맹사업법 제7조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을 하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일반적으로는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가맹금을 받고 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제 표준가맹계약서의 정보공개서 임금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유무와 제공 시점 표시를 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여지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여부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만약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법 위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제공 여부 등을 명시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관련된 내용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좀 자율분쟁조정기구나 아니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분쟁조정기관과 법원 같은 것들을 좀 명시를 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방법까지 좀 명확히 좀 정하고 있어요. 또 표준가맹계약서의 통지 방법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지 방식이 좀 애매하면 나중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처럼 서로 간의 통지를 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가맹본부 포스기를 활용해서 통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또 명시가 돼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좀 구두로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좀 오해 소지도 적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좀 증빙자료를 활용도 할 수 있겠죠. 네, 서면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지 방식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맞고요. 이제 드디어 표준 가맹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른 가맹계약서들처럼 표준 가맹계약서도 계약 내용에 대한 날인이 좀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가맹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는 첫 번째 항목과 같이 가맹계약 체결한 날짜와 사실에 대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적고 각자 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서 가맹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로 좀 대체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서명의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뿐만 아니라 표준가맹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이라는 날인란을 매 페이지에 좀 넣어두고 있어요. 그런 만큼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고 검토하고 날인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교육은 정말 마지막까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 표준가맹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겠지만 표준가맹계약서의 중요성과 주요 내용, 특징 등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의 특징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부해 볼 텐데요. 그중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외식업, 파트 3 교육 서비스업, 파트 4 도소매업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음번에도 유익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